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국채 투자 열풍, 개인 25% 들고 있는 종목도 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국채가 갑자기 좀 열풍이 불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볼까요? 국채 시장 개인 비중이 평균 1.5%인데 지금 개인이 25% 들고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뭐 만기 20년짜리가 좀 이례적으로 인기다라는 건데 국채가 지금 보니까 어떤 이자 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표면 금리가 낮고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열풍이 좀 불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 오늘 방러 가능성. 저희가 지난주에 10일에 아마도 일요일에 지난 일요일 어제였었죠. 어제 아마도 이 러시아로 출발을 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갔다고 합니다. 지금 시찰단만 먼저 갔고 김정은이 갔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늘 방러 가능성이 있다. NHK 전용 열차로 11일 오늘 평양에 출발할 것이다라는 건데 푸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한다고 하죠.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여부가 관심인데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미 다 사전에 계획이 공개가 됐습니다. 때문에 계획이 일정 부분 변경될 가능성 혹은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일면 볼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외연 넓힌 윤, 우크라이나에 23억 불 푼다. 네, 윤 대통령 지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조금 전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를 했는데 23억 불, 일단 이 3억 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 4천억 규모죠. 요건 먼저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20억 달러 규모로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외연을 넓혔다라는 서울신문의 평가가 좀 같이 실렸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윤, 이르면 이번 주 초 개각, 문체 유인촌 국방 신원식 유력입니다. 네, 지금 개각 얘기가 지난주부터 자꾸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르면 이번 주 초다. 좀 더 구체화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초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라는 겁니다. 요 얘기는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모로코 120년 만에 강진, 네, 규모 6.8의 강진이었습니다. 사망 2,000명 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새벽 한 1시 30분쯤에 들어온 속보를 기준으로 봤을 땐 2,122명이 숨지고요. 2,421명이 다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좀 집계가 된 부분인 거고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구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때문에 이 인명 피해가 상당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같이 전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더 혹독한 취업 한파 온다. 네,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올 하반기 대졸 공채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네, 지금 삼성이 오늘부터 하반기 공채가 지금 시작이 됐죠. 그런데 대기업 중에선 삼성만 유일하게 하반기 공채를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취업 한파다. 대기업의 64%가 계획이 아예 없거나 미정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수익성 악화 등의 긴축 경영에 돌입을 했다. 네, 일자리가 많아져야 또 내수가 더 활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경제의 악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모습이냐? 굉장히 여러 사진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지금 밝게 웃으며 손을 딱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김주애, 네, 지금 둘째 딸이라고 알려진 김주애 양이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도 요 부분인데 김주애 양한테 지금 귓속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네, 제가 요거는 사실 잠시 뒤에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네, 구구절.
네, 9월 9일을 북한은 구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 정권의 어떤 수립 기념일을 구구절로 해서 좀 기념을 하는데 그때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용악산 생수차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열병식에 왜 생수차가 등장을 하느냐 했는데 보니까 생수차 위에 방사포가 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수차만 등장을 했냐? 여길 좀 볼까요? 여기 줌을 좀 해주시면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멘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시멘트가 여기 빼곡하게 있는데 이건 역시 그럼 시멘트 운반 트럭이냐? 운반 트럭이 아닙니다. 요 시멘트 포대가 살짝 위로 올라오면 요 사이로 방사포가 있다. 네, 시멘트 차로 위장한 방사포도 지금 등장을 했고요. 여길 좀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다연발 이것도 방사포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일단 다연장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려 있는 게 바로 트랙터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다양한 지금 이 눈을 속일 수 있는 이런 뭐 생수차부터 시멘트 트럭, 이 트랙터까지 모두 동원해서 지금 북한이 열병식을 열었다라는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월요일 아침을 깨우는 비타민입니다.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네. TV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늘입니다. 네, 오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물음표를 붙인 거겠죠. 네, 순방 직후 개각. 네, 국방 신원식 문체 유인촌 유력. 네, 사실 국방 신원식 문체 유인촌 요 얘기는 지난주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소식은 바로 요거겠죠. 순방 직후. 언제? 개각 얘기는 나왔는데 언제냐? 순방 직후다. 그럼 순방 언제 끝나냐? 끝났습니다. 끝나고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이 오늘 새벽 한 6시쯤인가요? 한 2시간쯤 전에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순방에서 갔다 온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순방 조금 전에 지금 끝났죠? 그럼 직후 개각이라는 얘기는 오늘 혹시 개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 부분, 김병욱 의원님. 오늘 개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추가적으로 개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출범이 1년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요. 네. 아마 뭐 전체 내각을 한꺼번에 교체하지는 않더라도 2기 내각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지금부터 총선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1년 3,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슬슬 뭐 개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문체부 유인촌이 전 장관이죠. 이수진 의원님. 사실 유인촌 전 장관은 이미 한 번 문체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앞서서 MB 때 했었던 문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기용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개각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위기 모면 그리고 국면 전환용 개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MB맨들의 귀환이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원이 작성했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문체부 장관이 유인촌 씨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념 편향적인 이런 일들이 혹여라도 유인촌 장관이 만약에 된다라면은 그런 우려가 좀 있죠. 지금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념에 경도돼 있는데 혹시 문화마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람을 놓고 보면. 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론 MB 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용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능력과 실력 위주로 그래서 사람을 찾다 보니 그런가 이제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개각의 어떤 시기가 언제 될 거냐, 이제 개각의 폭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한 네.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추석 전에 대폭 개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물망에 오르는 것은 결국 이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뭐 여가부 장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추석 이후에는 대폭 개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각 내에 사실 이제 총선 출마하려는 분들이 꽤 상당히 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원희룡 장관, 네. 또 추경호 부총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안에도 이제 비서들이 총선 출마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추석 이후에 총선 전 이제 대폭 개각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도 인사청문회가 되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인사청문회에서 좀 많이 논란이 있을 거고 또 어떠한 내각을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윤석열 정부의 또 정책 방향이 가늠자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뭐 굉장히 뭐 너무 많이는 할 수 없을 거지만 추석 전에 뭐 몇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여가부도 지금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좀 밑줄을 좀 볼까요? 여가부는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었던 부처인 만큼 내년 4월 총선까지 공석으로 비워두는 안이 유력하다. 일단 현재 김현숙 장관은 일단 하지만 바로 다음을 넣는 게 후임을 넣는 게 아니라 일단 내년 총선 때까지는 공석으로 둔다. 이럴 가능성이 유력하다. 뭐 결정은 아닙니다. 유력하다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 주원규 의원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9월이거든요. 총선은 내년 4월인데 그럼 공석이 혹시 너무 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저 안은 유력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 안이 현실화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부가 이번 잼버리 사태 때문에 어떤 위상이 실추된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 장관의 어떤 미숙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속히 교체를 하고 그 자리를 메우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꼭 양성평등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저출산 키워드를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상황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저출산 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위원장 계셨는데 그게 낙마하고 나서 사실상 좀 유명무실해지는 차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요번 이 소폭 개각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네. MB 정부 때 인사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에서 인물 폭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도 있겠지만 이 국방부에서 지금 신원식 의원이 유력해지는 것은 다시 홍범도 장군 이념 논쟁을 짚으려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지금은 제가 어떻게 봤을 때에는 이 장관분들이 이 야권 의원들과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조금 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좀 강성 위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성 인사들이 포진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남습니다. 너무 강성 인사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전해주셨는데 김병욱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집권 이후에 사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지난 전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대통령 비서실 규모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 그러니까 수석 중심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히셨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장관 뭐 일종의 후보자격인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전문성이라든가 네. 업무 추진력이라든가 그 해당 부처에 대한 장악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장관이 중심적으로 각 부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이제 장관들에 비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이제 시스템 개편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체 유인촌 여가 김행 인사검증받아 네, 여권 윤 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에서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좀 귀국을 했습니다. 때문에 결심이 빠르면 빨리 발표가 될 것이고 결심이 며칠 걸리면 며칠 뒤에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좀 볼까요? 추석 전 소폭 개각으로 국정, 쇄신, 추경호, 원희룡 등 총선 차출설도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사실 총선에 나가야 될 장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정치인 장관도 있고요. 때문에 여기에서 총선에 차출되려면 개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추경호, 원희룡 장관 총선 차출설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바꾸는 거는 또 차출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폭으로 개각인데 추경호, 원희룡 말고 지금 총선 차출 얘기가 없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서 일단 대폭 개각하기는 지금 어려운 사안이죠. 네. 그리고 일설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뭐 국토부 장관 수행도 잘하고 있으니까 출마하지 말고 내각에 남아 달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국방부와 관련해서는 최상병 문제랄지 여러 가지 국방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도 마찬가지죠. 문체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문체부 장관의 어떤 그런 예술 분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영화부는 뭐 잼버리에 관련해서 완전히 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 그런데 이제 새 장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했다는 것은 거의 인사 검증이 되면 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네. 아마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새 부서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분들은 다 이제 총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 계속 잡아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각에 잡아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내년 총선 자체가 어떻게 치러지느냐 그리고 과연 뭐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이랄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각에서 이제 총선에 나가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추경호, 원희룡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포함시키는 거죠. 네. 그분들에 대한 차출은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네, 저는 이 문제들을 좀 보면서 지금 현재 그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11일차 아닙니까? 네. 그 어떤 정권의 쇄신 그리고 그 내각 총사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런 내각에 대해서 좀 바꿀 때 확실하게 좀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거 아닌가. 특히나 국방부 장관은 제가 예결위장에서도 좀 느낀 건데 예결위장에서도 거의 폴란드로 출장을 갔다가 맨 마지막 날 도착해서 이제 변명을 하시는데 치수근 상병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그 수사 결과물이 갔는데 다시 돌려받고 자기가 결재를 했는데도 그 부분을 부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건이 굉장히 큰 건이에요. 이거 법 위반이거든요. 탄핵감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굉장히 문제의식 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빠르게 지금 소폭이라도 개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장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쇄신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원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내각 총사퇴를 일단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는데 총사퇴는 아니지만 일단 소폭 개각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요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랑 좀 맞물려서 약간 대화의 여지가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저희 야당에서 늘 하는 얘기고 네. 대통령께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네. 의지로 볼 수 없다. 이 정도 소폭은. 그것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정권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위기의식에서 발로 해가지고 그냥 국면 전환용으로 살짝 하는 거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장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폭 개각과 뭐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내각 총사퇴는 뭐 전혀 지금 뭐 맞닿아 있는 포인트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